꼭 한 번은 와보고 싶어서 그립고 다녀간 이에게는 더 알고 싶어서 그리운 섬. 눈길 닿는 곳마다 천연의 빛깔로 눈부신 옥빛 바다가 반기고 자연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곳. 이 푸른 울릉도에서 나고 자라 황혼을 보내고 있는 토박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 속에서 오래 있었다는 증거지. 크죠? 엄청 크다. 진짜. 또 이곳 울릉도로 이사 와서 살맛 나는 부부도 있죠. 젊은 부부는 궁금합니다. 긴 인생길 어떻게 발맞춰 오셨나요? 싸움도 잘하고 화해도 잘하고 그러면서 늙어가는 거지 뭐. 맨날 좋으면은 어떻게 사람들 맨날 좋으면 못 살지. 그렇게 뭐 아웅다웅 사는 게 그게 뭐 사람 사는 거 아닌겨. 그 섬은 겨울이 오면 하얗게 얼굴을 바꿉니다. 3년 전 우리가 울릉도를 찾았을 때 주간마을 주민들은 폭설을 피해 육지로 떠났었습니다. 거의 많이 비요. 요 앞집에도 비 있고, 고놈의 집에도 비고, 저쪽 집, 이 밑으로 있는 집이 지금 거의 비어 있어. 주간마을 이장님인 허영한 씨입니다. 빈집마다 들러 언대는 없는지, 문 열린 데는 없는지 순찰을 돈답니다. 이분은 이장님 부인 손화자 씨입니다. 생소한 물건을 들고 오셨네요. 그 도래가 이렇게 끌고야지. 김을 이렇게 모아야지. 끌고갖고 김을 모은다고. 이 울릉도에서는 깔개이라니다. 깔개. 이 함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아가 만드는 거예요. 파도가 몰아치는 바위 위를 거침없이 오갑니다. 아이고 받으시다 빨리 어서. 이게 그 유명한 울릉도의 자연산 돌김입니다. 수온이 5도 안팎인 12월에서 2월에 가장 맛이 좋죠. 그나저나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는데 괜찮을까요? 파도가 이리 오면 이까지 온다 싶으면 저 위까지 도망가야 돼요. 그냥 파도를 내보잖아요. 이 파도가 한번 사고 오면은 또 다음에는 좀 잔잔한 게 두 번, 세 번 오고 파도를 잰다 이러잖아 우리는. 된다. 이리 오라 안 오래 딱 쟀다가 딱 퍼뜩 잠으로 이럴 때는 보통 저 밑에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또 이리 보면 또 이 파도가 굉장히 또 크게 이제 또 오거든. 파도에 리듬이 있다는 건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지혜입니다. 그래도 파도가 험악하게 부딪히면 겁이 바짝 납니다. 양식을 하면 쉬울 테지만 부부는 양식을 안 합니다. 풍성한 자연의 손길로 키워내고 일일이 손으로 펴서 만들어내죠. 이건 다 수작업을 하잖아요. 육지는 뭐 기계로 딱딱딱딱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사람 손 안 거치면 안 돼. 이거 다 찌릿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말라갖고 또 손질 또 해야 돼요. 마른 날은 하루 반, 흐린 날은 2, 3일 널어야 평평한 김이 됩니다.
이장님 부부의 집은 스노체인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간마을 제일 꼭대기 해발 250m 지게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죠. 경사가 너무 높아서 겨울이면 차가 못 올라가는 곳입니다. 무슨 걸어가야 돼. 그래도 눈이 이 정도니까 걸어서라도 오르내립니다. 20cm 이상 쌓이면 오도가도 못하죠. 집에는 부부뿐입니다. 자식은 아들 둘인데 육지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집에 와서도 이장님 부부는 쉬질 않습니다. 손질하고 있는 건 헛개수 열매죠. 바람 불면 이리 떨어져요, 나무에서. 그래 떨어지면 이렇게 주워오는 거지. 자연에서 그저 얻는 거지. 얻는 거지. 예,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거지. 먹거리를. 예나 지금이나 자연이 준 것으로 먹고 삽니다. 옛날에는 지금 먹거리가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열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니면서 주 먹고 이제 달에 뭐루 달에 뭐 이런 거 많이 저기 먹었죠. 지금은 그때는 이게 뭐 간에 좋은지 뭐 어디가 어디에 좋은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주워 먹을 거지.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울릉도 소방대는 연례 행사를 치릅니다. 오늘요? 오늘 홍보하는데 좀 지원합니다. 외국 상가인데 야 죽겠네. 횟수로 울릉도 이주 3년째인 의용소방대원 한영민 씨를 만났습니다. 당황스럽죠. 이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오, 왜 그러세요? 소방차에 가득 담긴 물을 이용해 천부리에 있는 마을 3곳을 대청소합니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씻기 위해서 봄이 올 때면 치르는 마을 행사죠. 아, 네. 일로 당겨 일로. 됐다 나나. 가는 데까지 가라. 거기까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게 매 겨울 끝 무렵에 이렇게 하니까 도시에 살 때 건물 벽을 내려오며 창문 청소하는 모습은 여러 번 봤지만 소방차를 활용한 마을 대청소라니요. 영민 씨는 이런 걸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한영민 씨는 여기 주간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허영한 이장님이 사는 동네입니다. 나오면 안 되잖아. 자, 가자. 계단 보자. 계단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자고. 아니 이 계단을 누가 만들었대? 이거 제가 만들었죠. 그럼 이거 다 해보면 나는 뭐 먹고 사노? 육지 살던 젊은이가 이주했다는 소식에 이장님은 정착을 돕고 싶었습니다. 영민 씨의 생업인 펜션을 수리하는 일도 건축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이것저것 알려줬죠. 다들 육지로 가는데 도시에서 울릉도로 온 젊은 부부가 이장님을 기특했습니다. 됐네. 오지죠. 지금 터널이 뚫려서 차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하는 거지. 정말 그 전만 해도 여기는 6시면은 이제 차가 없어요. 그리고 차 들어온다 해도 동네 아저씨들, 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차들 그런 차들 뭐 한두 대도 올까 말까 했죠. 도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옷을 입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사네요. 아이들한테 행복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냥 뭐 육지에서 정하고 들어오면 자꾸 망설일 것 같아서 일단 들어오고 보자. 들어와서 봤더니 울릉도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영민 씨의 펜션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행 손님은 아니고 동네 친구들입니다. 육지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운동도가 다 좋으셔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육지에선 다들 회사 다니고 장사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울릉도로 들어왔답니다. 엄마 아빠들이 비슷한 또래라 아이들도 고만고만합니다. 학교에서도 안 봐? 아니 근데 다 다른 학교인데? 다른 학교야? 얘는 남양초등학교고 저희 둘은 같은 초등학교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뭐 신발 벗을 때 같다. 이장님이 젊은 부부 모임에 초대됐습니다. 육개장 맛은 그래도 천보삼리의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둘이 라이벌이죠? 상라이벌이. 오셨습니까 이장님? 왜요? 내는 좀 바빠. 영민 씨 부부가 울릉도에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 이장님은 반신반의했답니다. 얼마나 버티려나 했던 거였죠. 그런데 생각과 달리 오자마자 새마을 지도자를 맡더니 마을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 한영민이 이 새마을 지도자 오케이 이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저희 얘가 울릉도 정말 살로 들어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와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런 거지. 이제 나도 내 속을 내놓은 거야. 야. 다 잘해 그냥. 이래 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정신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그걸 말한 말이야. 해줬다. 정말 뜬금없는 거잖아. 그렇게 이장님은 영민 씨 부부와 인연의 끈을 맺었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했던 영민 씨는 울릉도에 오고 나서야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일하던 아내 정민 씨도 마찬가지였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여유를 누리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쇼파. 두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인 작은 학교입니다. 투스브러시라 부르지. 2번 텔레비전. 학원이 없는 곳이라 방과 후 간식을 먹고 나면 영민 씨 부부가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줘야 하죠. 아직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진 않지만 교육 문제가 신경 쓰이진 않을까요? 걱정이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아이들이 점점 이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점점 배우는 게 더 많아질 건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좀 약간 조바심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밝으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화기. 첫째 효원이는 곧 중학생이 됩니다. 꽃병 영어로 효라 뭐야? 하지만 아직 앞날을 걱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따겠다고 아둥바둥했던 그때는 몰랐던 행복을 울릉도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장님 부부가 영민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꽁치 부침개도 하고 빨리 처지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속 들어. 평생 바다에서 김을 거두어 올리던 일꾼이 쳐져버려요. 울릉도 토박이들의 맛을 전수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밥만 달라. 먹음직스러운 김전이 완성되면
특별한 김치를 내놓을 시간입니다. 울릉도 방어김치요. 방어 속 넣는 김치. 네, 방어가 여기 많이 나거든요. 자연의 의지에 섬이 내어준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차렸던 울릉도 사람들의 지혜. 이 김을 많이 넣었다. 울릉도 토창민의 밥상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제철 밥상이고 지혜의 밥상입니다. 이렇게 양념을 안 하고. 그 김치에다 삶아봐요. 김치에다가 저희를 카메라 먹지. 그렇다니까요. 그 누구냐에 따라서 드실 줄 아시네. 완전 깜짝 말아가. 이렇게 좀 먹는 거예요. 이제 냉동실에 토창민과 이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울릉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지금은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답답한 느낌이 있고 여기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많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좋아.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좋고. 네가 정착을 여기에 하겠다라는 그 뿌리를 심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나가면 빨리 오고 싶고 어, 편안하고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섬에 발 디딜 때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서 젊은 부부에게도 울릉도는 그토록 꿈꿔오던 쉴 곳이 됐습니다. 어느새 여름도 그 끄트머리에 걸려 있습니다. 용암이 굳어진 바위덩이와 바다가 품은 다채로운 빛이 어우러지는 곳. 해변에서 시작된 마을은 험준한 산자락까지 이어집니다. 산등성이 아래로 집들이 듬성듬성 놓여 있는데 20여 가구 4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육지 볼일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고추가 많이 열려있나 왜였나 한번 보려고. 울릉도 대문이요. 차 끓여야 차가 들어오지. 주간마을 이장만 9년째. 주민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나저나 고추 농사는 잘 됐을까요? 열긴 많이 열는데 야 익었는 거 다 쬐었다 야 이거 돌아가지고 제법 뭐 저지를 많이 해놨네. 어디로 들어가지? 아, 일이 나러 가나? 저 봐라 밑에 봐라 익었는 거 다 쬐놨잖아. 생거는 괜찮는데. 꽁이 들어가면 이 고추 씨앗을 익었는 것만 고추 씨앗을 콕콕 해먹으려고. 데가 있나? 구멍이 떨어진 데가 있나? 떨어졌네. 이런 데 떨어졌네. 이봐서 그죠? 여기다 떨어졌네. 여기다 떨어졌네. 이봐라. 이 들어가도 새겠다. 데가 있나? 구멍이 떨어진 데가 있나? 구멍이 훤히 보이니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럼을 하는 게 문제가 이것도. 여보세요. 이거 고추 농사를 형편없이 짓지 않았네. 왜? 이거 꽁 들어왔나 본데. 꽁이 들어왔나 본데.
아, 임시로 이렇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주인 없잖아요. 또 다 파보면 야는. 이래놔야지. 내친 김에 다른 집들도 둘러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 뚫어졌거든요. 다 이거 한 개, 두 개.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근데 방충망이 망가졌답니다. 이거 다 놔두면 커피 물 언제 놨다 지금. 어디 보자. 집 수리를 직접 할 수 없으니 집안 곳곳 고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감 이장입니다. 예,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와 전번에 뭐 저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난방 관련 공사 예. 예예. 그 취재가 있습니까? 그거를 한 사람 더 있는데 자식들은 매번 힘든 계절을 피해 육지로 나오라고 성화지만 이장 부부는 주간 마을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볼 이웃이 있기 때문이죠. 복지과에서 근데 그거. 자주 돌아다니고. 이런 뭐 빈집들도 있고 육지가 하고 안 계시는 집들도 있고 이러니까 종종 들러봐야죠. 들러보고 뭐 부족한 게 있나 뭐. 비 많이 뭐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보고요. 뭐 태풍이 와도 예. 한 바퀴씩 태풍이 와도 한 바퀴씩 돌고 이장님 잘하셔요. 이장님이 진짜 끝내줘요. 이장님. 개밥도 주고 닭밥도 주고요. 다 주인같이 다 밥 주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부부는 정을 놓고 갑니다. 야, 갔다. 오시오. 다음에 올 일을 위해서 갯것을 남기고 부족한 곳에 알아서 손을 내미는 이웃과 함께인 삶. 그렇게 도시와는 다른 여기 울릉도의 삶입니다. 부부만의 간이 작업실이 지어졌습니다. 섭이라 부르는 자연산 홍합을 손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치 이런 거. 고래되면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오래 있었다는 증거지. 오랫동안 안 따고 이제 뒀으니까 이만큼 크죠. 이게 계속 해마다 계속 잡아내면 이제 이게 클 사이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쟁민이지. 크죠. 엄청 크다. 진짜. 파도 맞아가면서 큰 기라 맛도 좋아요. 감칠맛이 풍부해 국으로 끓이면 제맛이 나죠. 엄청 크죠. 진짜 손바닥만 하네요. 네, 손바닥만 해. 예, 하얀 울릉도의 거. 거친 파도를 견뎌낸 녀석들이라 쫀득한 맛도 일품. 요게 입에 살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할 만합니다. 예, 요게 나이테예요. 요래 폰폰할 요 칸칸 요렇게 칸칸 요래 볼록볼록하게 돼가 있잖아요. 요게 1년씩 컸다는 얘기예요. 1년. 요까지 2년, 요까지 3년, 4년, 5년 요런 식으로. 아까 그만큼 크다. 두세 개만 먹어도 충분히 요기가 될 정도로 큼지막하죠. 부부는 소일 삼아 어촌기에서 채취한 섭을 손질해주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용돈벌이가 돼서 비가 내려도 일거리가 오면 내치지 않습니다. 이거 더 큰 것도 있는데 좀 적다. 이제 겨우 60대 중반. 아직은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안 맑지 바다가. 이런 거마다 천둥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70살까지는 해야 안 돼요. 그리고 일하고 그때 이제 70살 되면 이제 놀러 살살 댕기고 해야지. 울릉도 더 좋은데 어디로 놀러 다니나. 그래도 다 갈 때가 있다. 캠핑카로 전국 일주를 해야지. 그럼 캠핑카가 있으신 거예요? 아, 구해야죠. 5년 후에 사야지. 돈 좀 버리가. 세월은 항상 흔적을 남기죠.
인생을 어찌 사느냐에 따라 그 흔적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참 무던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어디 뒤 가고 싶다기보다도 여기 이제 우리나라를 한 바퀴 안 돌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고 울릉사라를 곳곳에 안 가봤어요. 물론 이 전체 이렇게 곳곳에 안 가봤다니까요. 푸른 여름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만보가 물을 안 좋아했는가? 안녕하세요. 살만 났다, 살만 났다. 한번 물 안 좋아했지 않나? 하얗고 맑은 얼굴의 도시 꼬마는 어느새 섬 소년이 다 됐습니다. 얘는 왜 안 들어가? 얘는 겁이 많아서. 제일 많아서. 겁이 완전 많아서 안 들어가고 이 3마리는 들어가고. 이게 아이고야, 완전 대가족이네, 대가족. 대가족이죠. 대가족은 물러라서 니는 무서워서 못 가? 산이야, 이 산이가. 이 산이에요. 강이 걔가. 강이. 여자가 야, 니 강인데 와, 저 바다를 제일 치래. 소심한 강아지. 자주 만나죠. 우리는 거의 뭐 지나가면 내저 빠이 보이는데 맨날 보지. 지나가면서 매일 인사하고 그렇지. 안녕. 오며 가면 안녕. 섞이지 못하고 곧 떠날 계기겠지 했는데 잘 적응해주니 고맙습니다. 잡아야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영민 씨 부부의 펜션이 있습니다. 섬은 모든 게 비쌉니다. 자재는 배로 들이니 비싸고 전문 인력은 부족해서 비쌉니다. 어쩔 수 없이 손수해야 하죠. 일단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일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그렇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육지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하다 보니까 그래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 늦다 빠르다 뿐이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 한번 이렇게. 이주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펜션엔 카페가 생겼죠. 조용한 마을에 시끌벅적 피해를 줄까봐 영민 씨는 지금도 가슴을 졸입니다.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울릉도에 와서 값진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되게 편하고 행복한데 저희가 옴으로써 불편한 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받아줘. 하지만 받아준다는 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인 거지 그 사람들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내가 여기 속으로 뭐 녹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분들도 비로소 아,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살러 왔구나. 정말 이제는 울릉도에서 살러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같이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섬의 모양은 모난 데가 없고 해안의 돌이 둥근 건 바다와 함께 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주간마을에서 젊은 부부들이 뭉치는 날입니다. 버스가 있어 옆에. 아니 버스가 차가. 나 엄마 여기 1시간만 있으면 나 가야 되거든. 늦었어. 노릇한 기름 냄새에 홀린 오늘의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야 민경아 이리 와. 야 수박고.
빨리. 막연한 추측이었습니다. 울릉도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다들 외지인일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울릉도에서 태어나 도시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섬이란 곳에 살았으니까 다시 또 들어오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살아봤으니까. 저는 10대 때를 여기서 살았으니까. 남편하고 많이 싸우고 안 간다고 하고 예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결국 어쨌든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는 또 떨어져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남편 따라 다시 들어왔죠. 울릉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죠. 그래서 울릉도를 마음껏 즐기나 봅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사는 건 너무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병원을 갈 때, 아이들이 아플 때 그때가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고 응급 상황이 펼쳐졌을 때 빨리 대처가 그때는 이제 암만 빨리 나간다고 해도 뭐 헬기가 아닌 이상 무조건 3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아이들한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지는 사람 받아먹는.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젊은 부부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누구야 너? 형원이야? 아니야 기뻐. 끼가 전기다 보니까 이사 와서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형광등을 갈아준다거나 뭐 전화 오면은 전기 고쳐준다거나 이런 거를 뭐서 봉사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말 텃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조금 좀 빨리 자리 잡은 중에 케이스 우리 5가족 집이. 그렇게 울릉도에 내린 뿌리는 단단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원이라고 승원이에요. 이렇게 컸어요. 오, 1학년 8살에 들어왔는데 지금 6학년, 5학년이에요. 울릉도에 살면 도시 아이들이 누리는 다양한 재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는 사소한 즐거움도 배를 타고 포항이나 강릉으로 나와야만 누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가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와서 울릉도가 편한 것 같긴 해요. 밀린 숙제가 있는데 좀 숙제를 좀 하고 놀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숙제만 안 하면 약간 이렇게 얼굴이 좀 변해요. 놀라고 하면 얼굴이 되게 밝아지고. 네. 아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승원이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저요? 저 작년에만 해도 술래잡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이번엔 축구 아니면 수영이에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꿈은 뭔데? 꿈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잘해? 아니? 근데 축구 선수는 아니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돼. 노력을 안 하잖아. 하면 되지. 하면 돼.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큰 숨을 들이켜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영민 씨 부부는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똑같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을 때 엄마 그래도 울릉도에 들어와서 불편하고 힘든 거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 여기서 사는 동안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저 신랑이랑 저도 열심히 그래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울릉도의 생활이 좋았구나. 이게 기억에 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 곁을 떠나겠죠. 만약에
도시에 계셨으면 네. 아이들이 커도 네, 같이 있으니까. 근처에 있었겠죠. 네, 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언제나 보고 뭐 이랬었으면 뭐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내면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네, 막 눈물이 나네요. 진짜 1년에 뭐 한 번이나 보겠어, 그치?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도 알게 될 겁니다. 흐르는 세월이 도깨비 장난 같고 막상 손에 쥔 것도 없다 싶을 때가 온다는 걸요. 그러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울릉도에 부부는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 바다는 붉은 숨을 토해내고 그 속에 같은 색칠로 술을 놓죠. 이 장관을 보려고 영민 씨 부부는 매일 아침 길을 걷습니다. 저쪽에는 좀 많이 있다. 근데 저기 바위 있는 쪽에도 있다.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날이 분지잖아. 아, 그래서 날이 보진 거야? 날이 꽃이 많이 있어. 울릉도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6번 보내고 나니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자연은 계속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저렇게 나리꽃이 피는 것처럼 신기하게 어느 날 없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저기 딱 나타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저희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일이 얘가 일일이 이게 망고. 그래. 울릉도로 이주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텃세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모든 건 다 하기 나름이란 걸 부부는 압니다. 아 되는데 살짝 차가 있어. 저희 주민이시니까 뭐 지금도 계속 그래. 네 5년 가까이 인사드리고 맨날 주민인데 모르면 안 되지. 어? 그래. 그렇죠. 네. 맞아요. 비켜놓으면 확실히 나는데. 일일이.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야지. 인사도 안 하면. 감사합니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큼지막한 갯돌 아래에서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올김나는 철도 아닌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온 걸까요? 이장 지금 뭐 찾으시는 거예요? 따개비요, 따개비. 삿갓 쪽에 하는 거. 따개비는 파도가 부딪히는 갯바 위에 붙어 삽니다. 파도가 크게 부딪히는 데보다 감질나게 살랑이는 곳. 그래서 살짝 마른 따개비가 맛이 좋죠. 네, 여기가 삿갓 쪽에 하는 거예요. 채취가 쉬운 건 아닙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노동. 따개비는 그 땀을 주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먹어도 돼요. 이게 먹으면 전복 맛이 난다고. 이렇게 까가. 맛있다. 그런데 이장님 단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요, 같이 왔어요. 그럼 어디 가셨어요? 어느 쪽으로? 저쪽 넘어갔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이장님이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저 너머 방파제에서 아내 화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요리조리 방파제 사이를 오갔는데도 수확은 신통치 않은 모양입니다. 따개비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따개비가 없어요. 우리도 한 번씩 해먹으려면 이제 힘들겠다 이거. 이게 기회. 애들 따개비가 기회. 아니 밥에 물 맞추면 따야 되지 뭐 많이 따면. 한 끼로는 충분합니다. 여름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 자연을 벗삼아가 따개비도 따먹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여기 여름 한철 보내기에는 아주 좋아요. 울릉도가. 울릉도는 해변을 조금만 지나도 가파른 봉우리로 이어집니다. 이장님 집이 있는 이 산길은 높고 험해 마차는 엄두도 못 냈답니다. 짐은 지게꾼들이 싣고 옮겨야만 했죠. 그래서 마을 이름이 지게골입니다. 네, 우리 산이에요. 순놈. 앉아. 손. 약속. 차, 전화. 기다려. 전화 안 꺼진데 저 하늘이에요 이름. 순해요. 낯선 사람마다 안 짓고. 낯선 사람 오면 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짖어야 되는데 다 훔쳐가다가 안 돼. 다가가라 이러니 내 아들 둘이는. 순에 빠졌어요. 우리가 제일 여기 굉장히 제일 높았는데 마을에서 이제 더 높은 집이 하나 생겼어요. 저 집이 앞에 집. 저 앞에 뛰어보다 높죠. 우리 집이 제일 높았는데 이제 더 높았죠. 지게꾼은 사라지고 지게골이라는 이름만 남은 이곳에서 이장님 부부의 집은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밖에 안 나가고 싶다는데 가도 막 금방 와요. 빨리 가고 싶어가 안 돼. 육지는 거기 갔다가 막 이틀도 못 자고 와요. 그냥 오는 거. 바닷일에 지쳐 떠나고 싶었던 적이 왜 없었을까요? 이쁘지 않나? 하지만 주름 깊어질수록 가족을 먹여 살려준 울릉도가 참 고맙습니다. 따개비 씻는 소리가 들리면 밥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꼬들하게 따개비가 잘 삶아지면 이장님이 손질을 거둡니다. 둘이 살다 보니 저절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장 터진 거예요. 그래도 안 터지는 것 같죠? 뒤에도 참기름 떠야 돼. 육지에서는 따개비를 음식 재료로 잘 쓰지 않지만 울릉도의 따개비는 크고 쫄깃해서 토박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식재료죠. 감자 좋아하니까 우리 아저씨는 감자를 좋아하니까 감자는 꼭 넣어야 돼요. 네, 그래 감자요가 있는데 안 치면 돼. 간장도 좀 넣어주시고. 내가 수동은. 맛을 그린다고 할까요? 화자 씨는 하나의 상차림 안에서 조화를 이룰 음식들을 참 잘 찾아냅니다. 따개비 밥이 주연이라면 간장에 절인 장아찌와 깻잎은 조연입니다. 밥상 하나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어야 입 안에서도 조화로운 맛을 내는 법이니까요.
내가 먹어봤을 때는 요 간장 소스가 맛이 있더라고요. 좀 넣어가지고. 조선간장입니다. 비벼가. 쫄깃한 따개비의 식감, 밥알의 고소함이 짭조름한 간장 양념과 한데 어우러집니다. 이건 저거 아니고 재배 아니고 자연산. 이거 정말 맛이 기가 찬다. 많이 잡혔어. 기가 찬네. 이 정말 맛이 기가 막힌다니까. 편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일 테죠. 이렇게 한솥밥 먹으며 산 세월이 40년을 넘었습니다. 이쁜 각시가 옆에 있이 좋고. 아이고, 야, 쑥스럽고. 쑥스럽고 또 이쁜 가게 이라네. 아이고야, 죄송스럽고 이랍니다. 다 또 이거 다 건강식이고. 그럼 졸라이 써집니까? 10년은 더 살 수 있다. 그럼 숟가락에 얹어줄게요. 자기도 아이고 나는 이거다 얹어. 가위가 껍데기가 좀 찔리는데 맛이 더 좋다. 여기 저기가 사람도 잘하고 가위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래. 그러면서 늙어가는 거지 뭐. 맨날 좋으면은 어떻게 사람들 맨날 좋으면 못 살지. 맨날 좋을 수는 없지. 그렇지. 좋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뭐 아웅다웅 사는 게 그게 뭐 사람 사는 거 아닌겨.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함께 쉬어가며 여유롭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알게 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울릉도 주간마을에 삽니다.